뭐 아까 갭 얘기도 하셨지만은 네네. 어쨌든 저희는 소액으로 네. 2, 3개월 안에 올라주는 그런 저평가 지역 네, 그런 지역을 좀 빨리 찾고 제가 원래 이제 그전에는 정말 방법만 알려주는 강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좀 수강생들이 그래서 뭐? 답답해하죠. 그래서 뭐?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조금 멘붕이 온 거야. 책 내기 전까지도 제가 지역을 절대 얘기를 안 했어. 네. 근데 모든 강의하는 강사분들이 그 지역을 다 알려주더라고. 네. 야, 저렇게 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라 속으로 이제 조금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자기 사놓고 저렇게 지역을 띄울 수도 있잖아. 네. 그 제가 또 현장 강의도 하는데 내가 사놓고 데리고 가서 부동산하고 조인 보고 소장님한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저는 우리 책 내 출판사 대표님도 컨설팅을 당연히 한다고 생각했어. 저는 컨설팅 안 해요. 진짜로. 근데 의외입니다. 안 해요, 안 해. 전부 다 나보고 컨설팅 하는 사람인 줄 알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만의 어떤 고집일 수도 있어. 신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스갯소리로 외모는 제가 이제 뭐 강남 외모지만 말투가 너무 크게 웃으시는 것 같아요. 말투가 이제 조금 보면 구수하면서 경상도 사투리 쓰시는구나. 근데 첫 번째 책을 보면 제가 경남 함안 출신이라 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콩 심은데 콩 난다라는 것처럼 부마시, 상부상조. 그러니까 촌에서 자라다 보니까 조금 보면 의리, 그다음에 좀 누군가 이런 거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 오지랖.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좀 그게 제가 이 투자하면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런 부동산 현장을 갔을 때도 내가 사놓고 데리고 가서 소장님하고 추라이 보고 소장님 이렇게 연락 오면은 반반 합시다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뭐 솔직히 현장 갔을 때 뭐 강의 비용 내고 나면 내가 얻는 이익이 없잖아요. 절대 즐기지 않으면 현장 강의는 못 한단 말이죠. 근데 그냥 제가 즐기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제가 이렇게 어릴 때 꿈이 교수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남들에게 내가 알려줬을 때 그분에게 도움이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역을 이렇게 하나씩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결론은 이제 안 하다가 지금은 지역을 계속 이렇게 하니까 나는 그러면 지역을 그 대신 이렇게 내 생각은 이렇다. 여기 영상 보시는 분도 여기가 좋다. 여기 사라는 의미이기보다는 이제 질문하셨으니까. 네. 그래도 고랭이 TV를 보시는 분들이 그래도 또 이 지금 조회수가 늘어나려면 지역을 또 얘기를 아니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러면 초기 재개발도 관심이 많으실 거고 그다음에 좀 소액 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들도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좀 저평가되어 있고 비규제 지역이고 돈이 작은 지역이 또 물량이 많은 지역 이런 것이 아마 좀 더 투자하기 좋지 않겠나. 단 전세가 못 맞춰지게 되면은 오롯이 자기가 매매했던 금액은 본인이 내야 된다는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전세에 맞춰져 있고 전세 최고가에 맞춰져서 내가 갭이 작은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포지션을 잡는 건데 그러면 저는 명의가 없습니다. 법인으로 들어갑니다 하면 요즘에 법인이 또 트렌드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포지션이 달라지는 거지. 예를 든다면 비규제 지역의 지방 소도시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제가 괜찮다. 제 생각입니다. 제가 괜찮다 하는 지역은 경남 거제시, 전남 목포시 이렇게 생각. 이유는 그동안에 계속 KB 시세가 파란불이었고 또 거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세 맞추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거제 같은 경우에 정말 전세 맞춰진 거를 사든지 아니면 분양권, 2년을 남겨둔 분양권을 사는 건데 자기의 명의나 뭐 자본금이나 이런 거를 판단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유는 흔할 때 주워 담을 수 있는 기회거든. 근데 흔할 때는 솔직히 여기 초보 분들이 많을지 여기 회원분들이 어느 분들이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의 자본금에 맞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포지션이고 목포 같은 경우에도 목포는 오령지구를 또 놔두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목포는 오령지구는 목포시는 아니지만은 이제 이 지구가 분양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존의 입지 좋은 구축인 한라 비발디라든지 우미 파렌이라든지 그러면 그런 비규제 지역인데 공시가 이름 미만은 아닙니다. 그럼 명의가 있는 걸로 해서 초중고가 있으니까 학군이 좋으니까는 대형 평수로 노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고 공시가 이름 미만을 한다 치면은 목포는 이제 에메랄드 킨이 있는 상동 쪽에 바다 조망이 나오는 것 쪽에 공시가 이름 미만 아니면 새로 하당에 있는 중앙 센텀 뷰가 있는 거나 제일 풍경채가 들어서는 그쪽에 학원과 잘 갖춰져 있는 공시가 이름 미만은 좀 오를 수 있는 가능성. 단 갭이 많으면 조금 패스. 또 그러면 1, 2천은 가능한데 1, 2천이 넘어가게 되면 왜 그러냐면 2천을 두고 샀으면 내가
2천을 먹으면 4천 갭이 벌어지는 건데 4천이면은 목포까지 굳이 내가 와서 투자를 해야 되겠나라는 고민을 아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광주광역시를 또 노려봐야 되겠죠. 광주광역시에 공식 이름 미만의 2호선 라인에 있는 곳으로 좀 노려보는 코스. 그렇게 보면 좀 괜찮을 것 같고, 그제는 지금 전세 맞추기 힘드니까 좀 분양권으로 좀 다가가는 게 좋고, 아니면 돈이 있으면 명의가 있고 돈이 있다 그러면 좀 수월자이나 입지 좋은 구축, 학원가 잘 되어 있는 곳에 해서 내 돈으로 잔금을 치르고 공실 리스크는 있지만 아니면 전세 세팅된 걸 들어가든지, 그렇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를 해라는 의미는 아니고. 네. 그다음에 초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요즘에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에서 신통기라 하는데, 서울의 25개구 중에 지금 서울시장님이 이제 오세훈 시장님이 되면서 계속 지금 역세권 도시정비형 뭐 이런 걸로 재개발로 추진하고 있고, 신통기도 공공주도 또 민간 재개발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하는데, 항상 개발 호재가 있는 곳에 뭐 GTX-A 노선, 뭐 은평구겠죠. 아니면 관악구에 있는 신림선 쪽에 있는 그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또 이런 지선이 연결되는 곳, 그다음에 아니면 장인두탄 쪽에 있는 또 GTX-C 노선이 있는 거. 근데 여기는 이미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 갭이 1억이 넘어가. 뭐 방학동, 창동, 뭐 많이 구로라든지 은평구에 있는 뭐 그쪽이라든지 많이 이제 보면 이래 됐는데, 그 상황에서 이 돈이면 내가 여기 굳이라는 생각을 잡으면, 그러면 5천에서 8천 정도의 이번에 신통기 발표가 났는데 앞으로 발표가 나지 않는 이제 준비하는 것 쪽에 항상 초기 재개발은 리스크가 많아요. 어떤 리스크가 많냐면, 저는 항상 관리 처분 인가 직전이나 직후 투자를 좋아해요. 이유는 안전한데, 관리 처분 인가가 나더라도 장이 뉴타운에 있는 장이 10구역이나 장이 4구역이 아직도 가지를 않고 있어요. 장이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합장 이런 부분, 조합원들끼리의, 그래서 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관리처분 인가가 나도 이렇게 안 가는데, 초기 재개발도 원래는 돈이 작게 들어가야 되고 리스크가 되게 많은데도 좀 싸게 느끼고 뭐 5천에서 8천이면 괜찮겠다라는 이유는 공시지가 1억 미만의 트렌드니까. 그래서 할 거면, 여기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 할 거면 이 정도면은 내가 괜찮다, 다음 사람한테 팔 거다, 진입할 때 단기냐 중기냐 장기냐를 생각을 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근의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개발 호재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이 투자자가 누가 리딩을 하는지. 왜냐하면 투자자가 리딩을 안 하게 되면 어그러지니까. 그러니까 초기 재개발은 리스크가 많아요. 서양화가 동양화가 하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초보들이 따라 들어갔는데 빨리 빠지면 되는데 안 빠지게 되면은 정말 이게 안 가면. 그래서 용도 지역이 이종 일반 주거지고 전세가율이 높고 한 그 주변에 재개발이 이루어져 가지고 나중에 그래도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나는 만약에 초기 재개발 안 가더라도 팔고 나올 수 있는 출구 전략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매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야. 초기 재개발도. 진짜 초기 재개발은 요새 사실 초기 재개발이 지금 약간 거의 약간 규제의 틈새라고 해야 될까? 네. 약간 좀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진짜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많이 하죠. 네. 지금 트렌드니까. 왜냐하면 너무 규제가 많고 대출은 안 되고 투자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서울은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그래서 항상 아파트는 거래사례 비교를 하잖아요. 이 정도 돈이 들어가면 지방 소도시보다는 서울. 예를 든다면 워낙 이런 단톡방을 만들어서 누군가가 띄워. 자기 사놓고 누가 그림 하는 사람 그림 그리고 막 띄우고 자기는 착 빠져. 네. 그리고 따라 들어왔던 사람 같이 빠져. 네. 그리고 그 방 단톡방이 없어져 버려. 이게 많아요. 그래요? 그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어느 지역에 그림을 그리고 하는지를 보고 내가 빠져나올 건지 안 빠져나올 건지 판단을 하고, 못 빠져나온다 치면 아까 말했듯이 그런 섹터가 맞아줘야 돼요. 개발 호재가 있고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의 용도 지역이 충족하고 그 다음에 인근에 대장이 있고 또 언제든지 전세가율이 높고 이런 부분. 일단 뭐 그림 안에 들어가 있는지도 봐야 되겠지. 그리고 투자자들이 빠질 건지 안 빠지는지, 그 자리 추진위원회가 되고 사무실에 앉혀져 있는지 안 앉혀져 있는지 판단해야지. 그렇죠. 그래야 어느 정도 그래도 내가 리스크는 좀 해치되는 거니까. 아니 근데 초기 재개발은 너무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타이밍이 넣고 빼는 타이밍을 잡기가. 그렇지 말했잖아요.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발표가 난 것들은 확정이 됐던 거는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버려. 그 조건이 안 되면 못 판단 말이지. 그 투자자가 묶이면 안 되잖아. 오히려 계속 그림을 그리는 게 어떻게 보면 좋겠죠. 아니면 입지가 좋으면 나는 오래 가져갈 것이다. 내 자녀한테 정리를 하든지 이런 포지션을 잡든지. 집발을 할 거면은 법인으로 샀다가
6월 1일 것 판단해서 종부세 고점 판단에 팔고 나오든지 아니면 한번 종부세 내고 내년에 팔 거다 생각하든지 아니면 갭이 작든가 이 정도 금액 5천에서 8천 정도의 내가 투자금이 들어간다면 괜찮아 들어가든지 지방도 누가 띄운 데는요 내가 지금 지역을 말하면 그러니까 네. 갭이 1억 넘어가 그러면 지방의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초기 재개발 아니면 공시지가 1억 미만짜리에 뭐 리모델링을 한다 재건축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 그러니까 누가 띄운 거야 거기에 1억을 들어가니 그럼 서울이 낫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이 그래도 서울이니까 해서 이제 서울 보는 사람이 많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나는 이제 뭐 좀 썩상을 하든지 아니면 지산, 생숙, 도생 뭐 이런 건 아니면 공시가 1억 미만의 초기 재개발. 그래서 서울은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 그리고 서울시장님은 또 연임을 할 것이다. 오세훈 시장님은. 다음에도 될 것이다. 예전처럼 또 도시락 사건만 없었다면 네. 계속 되지 않겠나. 아, 썩상은 어떻게 좀 투자 포인트를 잡아서 찾아 나가면 좋을까요? 그것도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이제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곳에 단독주택 50평이나 40평, 50평을 사서 용도 변경을 해서 짓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거죠. 구분 상가는 웬만하면 투자를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땅을 깔고 앉아 있는 그런 거를 사가지고 가야 좀 낫죠. 그러니까 지방에 갈수록 수익률은 높지만 시세 차익은 못 보니까. 그러니까 석상을 하더라도 저는 항상 현장을 나가면 경매를 봐요. 경매에 상가가 나왔는지 아파트가 나왔는지 그리고 그림 그려진 초기 재개발에 있는 물건이 경공매에 나왔는지 그것도 하나의 매매의 스킬이니까 그렇게 체크를 해서 보는 거고 석상도 트렌드잖아. 나는 건물주가 되고 싶다. 꼬마 빌딩 주인이 되고 싶다. 그런 요즘에 또 분위기니까. 그럼 대출도 일단은 용도병이 근생이면 대출도 잘 나오니까. 그러니까 일반 주거는 지금 많은 규제가 있으니까 여기를 누르니까 여기가 올라가니까 이쪽으로 올라타는 거지. 석상이라는. 또 누군가가 또 막 석상을 리딩 하더라고. 트렌드.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 밥그릇이니까. 이거 안 되니까 이제 이거로 또 만들고 이거 계속 만들어 가는 거지. 유행이잖아, 유행. 유행에 따라서. 그러니까 나는 유행에 따라서 집발을 할 건지 따라 들어가도 훅 빠지고 나는 지그시 관망했다가 하나만 살짝. 내 아는 주식 전문가 분들은 한 주식 사. 코스닥이든 나스닥이든 한 주식 사가지고 떨어지는지 오르는지를 체크를 해서. 그렇죠. 요거 다음은 이제 몰빵. 그렇죠. 안테나 세우죠. 뭐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트렌드에 맞 부동산도 그냥 이 정도 금액이면 내 돈이 작게 들어간다면 석상 뭐 이런 것들이구나 하고 이제 그래서 많이 단톡방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가서 관찰하는 거지. 고수들은 그 단톡방에서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기 고객이잖아. 그렇죠. 회원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이 고객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구나. 그런 거는 이제 자기가 따라가는 거지. 고객의 니즈를 알아야 자기도 뭔가를 설명해 줄 건데 막 수강생이 물어봤는데 나는 몰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내가 참고로 주상복합은 하지 마세요. 좀 이런 스타일이었거든. 주상복합 하지 마세요 했는데 창원의 아티움 시티가 지금 10억 나오더라고. 울산의 두산 리버드 제니스도 뭐야? 그게 내가 올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10년 이상 투자하신 분들은 그런 선입견이 있거든요. 주상복합은 하는 게 아니야. 그게 이제 아닌 게가 아니잖아요.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텔이나 오피스텔도 보면은 그 인근에 아파트 같이 있는 곳에 아파텔이나 오피스텔이 올라간단 말이지. 그냥 오피스텔만 한 동 있고 하는 거는 그냥 시세 차이는 안 올라요. 강남에 있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야. 전세 2억, 자기 매매가 2억 2천이 전세 2억 천이야. 이런 거 사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절대 하면 안 된다. 트렌드를 리딩하는 세력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열심히 활동을 하시나 봐요. 그래 자기 물건 팔 거 아니야. 근데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초보들이야? 네. 초보들이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몰라요? 모르지. 아, 제가 작업하는구나 이런 거. 모르죠.